우주 배경 복사하고 우주 원소의 분석이야. 자, 이건 뭐냐? 빅뱅 우주론의 증거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지. 바로 우주 배경 복사와 그 다음에 수소하고 헬륨의 질량비가 3대 1로 유지가 된다는 거. 자, 일단 우주 배경 복사는 어떤 거냐? 지금부터 약 38만 년, 그러니까 빅뱅 후 38만 년이 됐을 때 원자 핵하고 전자가 모여서, 그러니까 전자기력에 의해서 원자가 되면서 투명한 우주가 돼요. 자, 그 투명한 우주, 그때 온도는 약 3000 켈빈이에요. 그럼 3000 켈빈에 해당하는 빛이, 자, 이게 투명한 우주가 되니까 이 빛이 어떻게 돼? 우주 공간으로 퍼져나간다는 얘기야. 퍼져나가는 거야. 이때, 자, 이 빛을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는 우주 배경 복사라고 얘기할 거야.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우주 배경 복사는 빅뱅 후 38만 년이 됐을 때 약 3000 켈빈 온도에 해당하는 빛을 우리가 우주 배경 복사라고 그래. 근데 문제는 이 시간이 지나면서 우주는 팽창이 되잖아. 그러니까 우주가 팽창이 되면서 계속해서 우주의 온도는 내려갈 거라는 얘기예요. 자, 우주의 온도가 내려가니까 이 복사 빛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돼? 그 온도에 해당하는, 그치? 요 낮아지는 온도에 해당하는 파장으로 바뀔 거라는 거야. 파장으로 바뀔 거야. 그래서 결국은 현재 우주의 온도는, 자, 문제마다 교과서마다 교재마다 차이가 나는데, 자, 어떤 책에서는 3도 켈빈, 자, 일부에서는 2.7 켈빈 온도라고도 얘기를 해. 2.7.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3도 켈빈이라는 거는 마이너스 270도씨가 되겠지. 그래서 요 3도 켈빈에 해당하는, 자, 우주 배경 복사 빛이 관측이 되는 거야. 이 복사에 해당하는 빛이 관측이 되는데, 문제는 이 3도 켈빈이라는 것은 이미 천문학자들이, 빅뱅 우주론을 주장했던 사람들이, 과학자들이 얘기했던 거야. 근데 그것을, 자, 어떻게 돼? 이걸 관측을 통해서 찾아낸 거지. 그래서 이제 관측된 우주 배경 복사 보면 우주 전체적으로 보면은, 자, 이게 이제 약간은 파란 지점이 있고 이제 붉은 지점이 있잖아. 그럼 붉다는 것은 이게 온도가 약간 좀 높은 지점이고, 자, 그 외에 낮은 지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약 3도 켈빈이지만 요 안에서는 약간 부분적으로는 어떻게 되니? 온도 차는 존재합니다. 하지만 어느 방향을 관측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요 우주 배경 복사의 균일함은 유지가 되기 때문에, 알겠지? 자, 유지가 되기 때문에, 자, 우리가 우주 배경 복사라는 걸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자, 그러면 이것이 우주 배경 복사는, 자, 어떻게 돼? 투명한 우주, 38만 년이 지났을 때 투명한 우주에서 빛이 어떻게 돼요? 이제 퍼져나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우주 공간을 퍼져나가기 때문에 퍼져나간 우주 공간의 요 빛, 배경 복사 빛이, 자, 온도가 낮아지면서 파장은 점점점 길어지면서 3도 켈빈의 파장이 발견이 됐다. 관측이 됐다. 그렇지. 이것이 바로 우주 배경 복사야. 그러면은 우주가 팽창되면서 온도가 내려갔고, 자, 초창기, 자, 요때 방출된 빛이 이렇게 내려가서, 자, 우리가 지금 관측한 요 빛은, 자, 요 이제 우주 배경 복사는 결국 요때 나온 빛을 관측하는 거야. 알겠지? 배경 복사를 관측한 거야. 자, 그래서 요런 식으로 우주 배경 복사를 관측을 했어. 그러니까 이것이 결국 뭐냐면 빅뱅 우주론의 아주 완벽한 증거가 되는 거지. 자, 그럼 이제 자, 관측한 사람은 이제 펜지어스하고 윌슨이야. 그래서 먼저 이제 전파를 통해서 이제 동일하게 오는 전파 신호를 발견하고, 그래서 이제 인공위성을 통해서 이제 우주 배경 복사의 분포를 찾아내는 거죠. 이제. 자,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요거 좀 신경 쓰자. 자, 스펙트럼이라는 것이 있어. 스펙트럼. 자, 에너지와
자, 파장은 서로 반비례입니다. 그래서 요 H가 우리가 이제 플랑크 상수라고 얘기하고요. 자, C가 빛의 속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람다가 자, 파장이 되겠죠. 그렇지? 그래서 자, 바로 이제 요각인데 자, 빛이 방출이 된다는 얘기는 그 빛에 해당하는 파장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자, 파장이 있다는 얘기는 반드시 그 빛은 뭘 가지고 있다?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거야. 그래서 파장과 에너지가 동시에 그 빛에는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러면 이 빛이 가지고 있는 파장, 에너지가 연속적이면 얘네들 우리가 분광기를 통과했을 때는 연속 스펙트럼이 관측이 될 거예요. 그래서 자, 연속 스펙트럼이 관측이 돼. 알겠지? 그런데 자, 얘네들이 불연속적이면 자, 연속이 아니라 뭐가 관측이 된다? 선 스펙트럼이 관측이 돼. 선 스펙트럼.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에너지, 방출된 에너지가 불연속으로 방출되는 이유가 뭐지? 자, 이거는 뭐냐면 원소마다 그 안에 전자가 갖는 에너지 준위가 다르다는 거야. 그치? 그래서 이 전자들이 흡수하고 방출한 에너지의 크기와 자, 그 에너지의 수는 원소마다 어떻게 돼? 고유하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연속 스펙트럼이 아니라 자, 연속 스펙트럼이 나타나는 거는 보통 태양이라든가 이제 백열광 이런 것들이 이제 연속 스펙트럼이고 자, 우리가 보통 이제 이런 선 스펙트럼이 나타나는 거는 보통 이제 뭐냐면은 원소 특정 원소에서 자, 원소에서 이제 선 스펙트럼이 나타나는데 근데 그 중에서도 원소마다 전자들 그 안에 있는 전자들의 에너지 준위가 자, 서로 다르기 때문에 자, 흡수, 그리고 또 원소마다 전자수가 또 다르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 원소가 흡수하고 방출하는 에너지의 크기와 자, 그 방출되는 선의 개수. 자, 요 놈들이 원소마다 고유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통해서 뭘 할 수가 있다? 원소를 구별할 수가 있다라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원소를 구별할 수 있고 그러면 자, 지금 이제 지구에서 뭐 몇백 광년 떨어진 별에서 빛이 나올 거 아니야. 그러면 그 별에서는 이제 수소라든가 헬륨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이제 자, 걔네들이 가지고 있는 전자들이 이제 에너지를 막 방출할 겁니다. 자, 또는 자, 이제 여기 이런 거죠. 여기가 우리가 별이라고 해봐요. 별. 어느 이제 특정 거리에 있는 별. 자, 이 별의 빛이 자, 이렇게 오는데요. 오는데 그 지구하고 별 사이에 뭐 성단이 있을 거고 성운이 있을 거고 성간 물질들이 있을 거야. 그다음에 중간에 자, 어떤 자, 또 다른 별, 그 안쪽 사이에 있는 별에 의해서 가려질 수도 있고요. 그치? 그래서 그 가려질 수 있으면 어쨌든 간에 성단이든 성운이든 별이든 얘네들 기체로 이루어졌다 보니까 그 사이에 이제 그 별에서 오는 빛이 자, 이 기체를 통과하게 됐을 때 그럼 요 고온의 기체와 저온의 기체 두 가지가 있겠지. 그렇죠? 그래서 고온의 기체, 저온의 기체 주로 이것이 이제 별이 될 겁니다. 별. 자, 이렇게 될 거고요. 그다음에 저온의 기체 같은 경우는 이제 별은 뭐 예를 들어서 뭐 별이 사망해서 뭐 외성이라든가 아니면 성간 물질이라든가 성운 이런 것들이 될 수도 있겠지. 그러면 얘네들이 쭉 왔을 때 자, 얘네들이 이 빛을 흡수를 해버려. 그래서 여기에서 이 기체를 구성하고 있는 원소들이 그 전자들의 에너지 중위가 차이가 나니까 자, 이런 식으로 고온에서는 주로 방출한다. 알겠니? 방출한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알 수 있는 게 뭐냐? 자, 여기에 수소 기체를 넣어주고 1000V 이상의 아주 높은 고전압을 딱 걸어줘요. 그러면은 이 수소 기체는 1000V 이상의 아주 높은 에너지를 흡수하잖아. 그치? 그래서 얘는 아주 고에너지를 흡수를 했기 때문에 자, 이때는 전자들이 주로 들뜬 형태가 많아. 그래서 들뜬 형태가 많기 때문에 자, 방출되는 빛. 그래서 얘는 빛을 방출할 겁니다. 누가요? 수소가 가지고 있는 전자가요. 알겠지? 그래서 전자가 빛을 방출할 거고 이 방출되는 빛을 분광기에 통과시키면은 쫙 펼쳐지면서 짜자자 이런 식으로 선 스펙트럼이 나오겠지. 그치? 그래서 이러한 선의 위치나 개수, 자, 이런 것들이 자, 뭐냐면은 이제 원소마다 고유하다는 거지. 이걸 통해서 얘는 수소 기체네 우리 이거 확인할 수가 있어. 그래서 고온의 기체 같은 경우는 즉 고온의 에너지를 흡수한 것은 보통 방출되는 스펙트럼이 나옵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는 이제 우리가 이게 색깔을 반전시킨 거야. 지금 자, 지금 보면 여기가 밝잖아요. 그쵸? 근데 이건 반전시킨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배경이 어떻게 돼요? 어두워요. 알겠지? 전체 어두운 곳에 방출 스펙트럼, 이 선 스펙트럼의 위치가 자, 밝은 부분 또는 색깔을 갖는 부분이 생긴다. 알겠니? 그래서 여기는 어두운 배경에 자, 어두운 배경에 밝은 선이 나오면 이것은 뭐다? 방출되는 스펙트럼이다. 알겠지? 방출되는 스펙트럼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외성이라든가 성운이 있는 저온의 기체들이 모여있는 곳이 있어요. 그러면 이 광원, 아주 멀리 떨어진 이 별에서 이제 별빛이 쭉 올 거야. 그러면 이제 여기가 온도가 낮기 때문에 당연히 이 별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 자체가 작아요. 그래서 얘네들은 여기서 작은 에너지를 흡수하다 보니까 자, 흡수하다 보니까 이 전자가 에너지를 흡수는 하지만 이때는 방출하지 않습니다. 알겠니? 알죠? 방출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 별에서 오는 빛은 연속이잖아요. 맞니? 그렇잖아. 자, 이 별에서 오는 빛은 연속이기 때문에 자, 연속된 빛이 요 저온의 기체를 통과하게 됐을 때 전자가 에너지를 흡수를 하지만 그걸 방출 못하니까 방출 못한 부분은 자, 검게 되고 알겠지? 그럼 나머지 전자가 흡수하지 않는 에너지 그 빛은 어떻게 돼요? 통과가 되면서 나오겠죠. 그래서 이 흡수 스펙트럼은 뭐냐? 밝은 배경에 어두운 선이 맺히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방출과 흡수를 구분하는 방법이 방출은 에너지가 굉장히 많은 고온 상태에서는 전자가 흡수한 에너지를 방출하지만 자, 온도가 굉장히 낮은 저온 상태에서는 이 빛을 흡수한다고 하더라도 이 빛의 가지고 에너지 자체가 워낙 작기 때문에 이 전자는 흡수를 해서 들뜬 상태가 되지만 이 방출은 거의 못한다는 거야. 그러면 그 나머지 에너지, 빛들은 어떻게 돼? 그대로 얘를 통과할 겁니다. 그래서 지구에서 관측했을 때는 통과된 밝은 배경에 이 전자들이 흡수하는 그 파장에 해당하는 빛은 방출이 안 되니까 그 부분은 어두운 선으로 표현될 거야. 하지만 중요한 건 이거다. 같은 원소라면 선의 위치는 흡수 스펙트럼이나 방출 스펙트럼이나 똑같다. 알겠지? 꼭 기억해. 꼭 기억해. 그래서 이러한 선 스펙트럼을 이용해서 뭐를 확인할 수 있냐? 자, 방출이든 흡수를 통해서 자, 여기에 있는 기체의 종류와 됐죠? 그 다음에 자, 기체 종류는 선의 위치,
굵기, 새, 개수. 자, 이걸로 이제 우리가 기체 종류하고요. 그 다음에, 자, 그 안에 기체의 양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 그럼 기체의 양은 뭐냐면은 이거야. 기체의 양이 많을수록 같은 위치에 선의 굵기가 더 두꺼워져요. 알겠지? 그래서 같은 위치에 있는 선의 굵기가, 그러니까 똑같은 위치인데 똑같은 수소야. 똑같은 수소인데, 자, 어떤 A라는 곳에서, 자, B라는 곳에서 보니까, 자, 얘는 이만큼이고 얘는 이만큼이야. 그럼 A는 수소가 B보다 어떻게 돼요? 적다는 얘기예요. 적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양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뭐까지 하냐면은 수소하고 헬륨의 질량비가 3대 1이라는 것까지 찾아내는 거야.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스펙트럼이다. 자, 스펙트럼 구분 잘해야 돼. 자, 꼭 기억해. 방출은 고온에서, 알지? 그래서 어두운 배경에 밝은 선이 나오고요. 자, 흡수 스펙트럼은 저온에서, 알지? 저온에서 밝은 배경에 어두운 선이 나오지만 같은 온소라면 이 선의 위치는 똑같다. 알겠지? 바로 요 얘기야. 됐죠? 그래서 그림 보고 판단 잘해야 된다, 이거. 자. 그리고 이제 원소마다 스펙트럼은 고유하다고 그랬잖아. 그치? 자, 그래서 원소의 종류에 따라서 선의 위치나 개수나 굵기나 색은 원소마다 고유하다. 자, 이유는 그 원소마다 전자들이 가지는 에너지 준위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자, 이 전자마다 흡수하고 방출하는 에너지와 그 개수, 에너지의 수가 차이가 난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수소. 자, 그러면 지금 이렇게 했지만 여기는 뭐야? 어두운 배경에 밝은 거니까 얘는 전부 다 무슨 스펙트럼이다? 방출 스펙트럼이다. 그러면은 수소나 헬륨이나 얘네들은, 자, 고온의 상태에서, 알겠지? 자, 고온의 상태에서, 자, 이 빛을 방출했다라는 거지. 바로 이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이걸 통해서 원소의 종류를 확인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질량도 같은 위치라면 질량이 많을수록 어떻게 돼? 굵기가 두꺼워진다는 거. 굵기를 통해서 질량비가 3대 1이라는 것까지 확인했지. 그래서 우주 배경 복사와 이 선 스펙트럼을 통해서 질량비까지 확인을 한 거야. 그래서 빅뱅 우주론이 맞는구나 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원소에 대한 거야. 자, 그래서 여기 문제는 뒤에서 이제 쭉 우리 풀어보면 되고. 그 다음에 하나 더 우리 할 거. 자, 스펙트럼은 자, 이거 하나 좀 기억해. 자, 화학물에 선 스펙트럼은 있지? 그 화학물을 구성하는 구성 원소들의 선 스펙트럼에 합의된다. 그러니까 나트륨의 선 스펙트럼이 있고 염소의 선 스펙트럼이 있을 거야. 그러면 염화 나트륨의 선 스펙트럼은 나트륨의 선 스펙트럼하고 염소의 선 스펙트럼을 합친 거와 같은 모양이 나온다는 거야.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걸 가지고서 어떤 원소들이 들어가 있는지를 찾아낼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것 통해서 이제 우리가 수소하고 산소가 있잖아. 그러면 이제 스펙트럼을 봤더니 수소하고 산소가 나오네. 수소하고 산소가 이제 검출됐어. 스펙트럼을 통해서. 그럼 그걸 통해서 수소하고 산소가 있어. 어떤 행성에서 나오는 빛을 이제 스펙트럼을 통해서 봤더니 수소하고 산소가 거기서 나오더라. 그럼 수소, 산소가 있다니 그 행성은 뭐가 있다는 거야? 물이 존재한다는 얘기지. 바로 이런 식으로. 자, 어떤 행성에는 탄소하고 수소가 이제 스펙트럼이 이제 있어. 그럼
그럼 탄소하고 수소가 나왔다는 얘기는 여기에는 메테인으로 이루어졌구나. 그래서 우리가 목성 같은 경우 자 메테인이 많다라는 거지. 바로 이런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원소뿐만 아니라 자 이걸 통해서 우리는 화합물의 스펙트럼도 그래서 화합물에 어떤 물질이 들어가 있는지도 확인할 수가 있다. 됐니? 이제 이렇게 있지. 자, 그 다음 이제 지구와 생명체를 구성하는 원소의 생성입니다. 자, 지금부터 여기가 이제 별이 만들어지면서 이제 그 안에서 수소, 헬륨 외에도 여러 가지 원소들이 있다라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별의 생성하고 원소의 생성까지 같이 쭉 연결시킬 거야. 자, 먼저 성간 물질이라는 것이 있다. 자, 이 성간 물질은 천체와 천체 사이를 채우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간이라는 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영어로는 스페이스예요. 스페이스, 공간이라는 뜻이에요. 공간. 알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주라는 표현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유니버스도 있고, 스페이스도 있고, 코스모스도 있고. 그치? 그 중에서 스페이스라는 거는 우주 공간이라는 뜻이야. 공간. 그래서 이 성간 물질은 그 스페이스, 즉, 공간을 채우는 물질이에요. 공간을 채우는 물질을 우리가 성간 물질이라고 그래. 그럼 여기에는 뭐가 있냐? 당연히 수소, 헬륨, 그쵸? 그 다음에 뭐 수증기도 있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먼지라든가 이런 것도 이런 것도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요것뿐만 아니라 자, 또 뭐도 있냐면은 이 성간 물질에는 자, 우주 그 별의 진화 과정 보면 마지막에 이제 별이 그 운명을 달리하잖아. 그래서 질량이 태양과 비슷한 별들은 자, 작은 외성이 됐고요. 백색 외성이 되면서 그 주변에 있는 그 태양의 대기는 우주 공간 날아가 버려요. 그치? 그래서 태양과 질량이 비슷한 별에서 만들어지는 원소는 그 중심에는 뭐야? 어떤 원소까지 만들어지는? 중심에. 아니잖아. 철 아니잖아. 철이 아니잖아. 수소하고 헬륨하고 그 다음에 질소라든가 산소라든가 탄소 이렇게 가벼운 원소들이 만들어질 거 아니야. 그치? 그리고 철은 태양보다 질량이 10배 이상 큰 별에서 만들어진 게 철이야. 그래서 별 내부에서 만들어지는 가장 무거운 원소는 철이다. 알겠지? 무거운 원소는 철이고, 그럼 철보다 무거운 원소, 뭐 우라늄이라든가 뭐 백금, 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자, 태양보다 질량이 10배 이상 큰 별들이 마지막에 어떻게 돼요? 중성자 별이나 초시성 폭발에 의해서 중성자 별이나 블랙홀이 되면서 자, 이때 초시성 폭발에 의해서 엄청나게 큰 에너지가 발생되면서 그때 융합이 돼서 만들어지는 거야. 알지? 그럼 어쨌든 간에 별의 일생을 마치게 되면은 그 외에 이제 여러 가지 자, 원소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외에 이제 원소들이 이제 존재할 겁니다. 원소들이. 그럼 이제 우리는 이걸 묶어서 이제 성간 물질이라고 부르고, 그랬을 때 이 성간 물질들이 뭉쳐져 있는 형태, 뭉쳐진 천체를 뭐라고 부릅니까? 성운이라고 해요. 구름처럼 뭉쳐져 있다고 그랬어. 알겠지? 그래서 성운이 있고, 그러면 성운과 성운 사이에는 성간 물질이 거의 없는 거야. 그럼 이제 이 성간 물질이 뭉쳐진 성운이 있으면, 요 안에는 온도가, 자, 우리가 아까 이제 그 우주 배경 복사에서 이제 관측한 거 했을 때도 얘가 전부 다 뭐 3도 K로 균일한 건 아니야. 부분적으로 온도가 낮은 부분도 존재한단 말이야. 그치? 그 요 안에서도요, 부분적으로, 자, 요 지점을 봤더니, 요 지점에서 주변보다 밀도가 크고,
상대적으로 온도가 낮은 부분이 있을 거예요. 알겠니? 그 밀도가 크고 온도가 낮은 부분이 존재한다면 바로 이 성간 물질 간에 인력이 커져 버립니다. 다시 말해서 중력이 커지는 거예요. 중력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력이 커져 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중력이 커지면서 어떻게 돼? 조금 더 뭉치게 됩니다. 알지? 뭉쳐요. 자, 뭉치면서 질량이 계속해서 증가하죠. 그러니까 질량이 계속해서 증가하니까 자, 어떻게 돼? 그 질량에 의해서 중력의 크기가 커져. 자, 중력이 커지면서 뭐가 발생한다? 중력 수축 에너지가 발생이 돼. 알겠지? 그래서 중력 수축 에너지가 발생이 되면서 자, 온도가 올라가기 시작할 거예요. 알겠지? 자, 온도가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자, 어느 순간 얘네들이 이제 커다란 천체가 돼요. 근데 이 커다란 천체에서 여기도 이제 커다란 천체가 되는데 이제 천체가 두 개인데 차이는 뭐냐? 자, 이제 여기에서 제일 많은 양을 차지하는 게 바로 수소하고 헬륨이지. 맞니? 자, 수소하고 헬륨이 될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요 천체에서는 수소의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지 않아. 알겠지? 그러면 우리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은 원시별이라고 그래요. 원시별. 근데 이 커다란 천체가 이제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지 않지만 계속해서 온도는 올라가겠지. 그래서 이 중심 온도가 1500만 켈빈 온도에 도달하게 되면은 이때 이제 뭐가 발생이 된다? 수소의 핵융합 반응이 일어날 거야. 자, 원시별은 그냥 말 그대로 우리가 얘기하는 별 전 단계고, 우리가 얘기하는 별은 중심에 수소의 핵융합 반응이 일어났을 때, 있지? 자, 이때 얘를 우리는 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자, 이거를 주계열성이라고 얘기할 거야. 자, 이것이 별이 만들어지는 과정이다. 알겠지? 이게 바로 별이 만들어지는 거야. 그래서 성간 물질이 뭉쳐진 성운이라는 곳에서 상대적으로 주변보다 밀도가 크고 그다음에 온도가 낮은 부분에서는 이 성간 물질 간의 인력이 커져서 뭉치게 되면서 중력이 발생이 돼. 자, 그러면은 뭉칠수록 질량은 커지니까 중력은 점점점 늘어나겠지. 그래서 뭉치기 때문에 그 안에서는 중력 수축에 의한 에너지가 발생이 되고, 그래서 뭉친 중심 부분에서는 어떻게 해요? 온도가 올라가게 되고요. 자, 온도가 계속 올라가면서 어쨌든 중력은 계속 커지니까 어떻게 돼? 이 천체들은 계속 이제 커지면서 이제 별의 형태를 이루는데, 자, 우리 그 별의 형태를 원시별과 주계열성으로 표현할 거야. 그럼 이 둘의 가장 큰 차이점 뭐다? 수소의 핵융합 반응이 있냐? 그 우리가 얘기하는 별이야. 주계열성. 핵융합 반응이 없으면은 얘는 원시별. 자, 그러면 원시별이든 별이든 빛을 방출합니까? 원시별 빛 방출해요? 방출하죠. 온도가 있으면, 그치? 그래서 이 둘 다 빛을 방출한다. 알겠니? 빛을 방출해. 자, 그런데 있잖아. 어떤 별은 원시별에서 주계열성으로 못 가요. 주계열성으로 못 가고, 자, 작은 외성이 돼요. 알겠지? 자, 그러면 이 주계열로 가는 별과 자, 작은 외성이 되는 별의 가장 큰 차이는 뭘까? 질량이에요, 질량. 질량. 왜냐면
수소의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야 주결성이 된다고 그랬지. 그러면 그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1500 중심부의 온도가 1500만 켈빈 온도가 돼야 돼. 그럼 이 온도에 도달할 때 이 온도를 올리는 원동력은 중력 수축 에너지야. 그러니까 질량이 충분히 커야 이 온도에 도달하면서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거야. 알겠지? 그런데 원시별에서 주결선으로 가지 않고 외성의 형태로 바뀌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결성 같은 경우 이제 태양이 나중에 이제 태양이 죽으면 외성으로 바뀌어버려. 자, 그러면 이제 그 외성은 더 이상 이제 활동을 안 하는 별이, 그러니까 그 별의 형태지. 활동하지 않는 죽은 별이지. 그러면 그 외성으로, 그러니까 별이 되지 않고 외성으로 가는 이유는 얘는 태양보다, 지금 우리 태양이야, 우리 태양. 그래서 기준은, 우리가 지금부터 별을 구분하는 기준은 태양을 기준으로 갈 겁니다. 그래서 태양보다 질량이 매우 작은 원시별의 경우는 자, 주결성으로 진화하지 못하고 외성으로 소멸된다. 알겠지? 외성으로 간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주결성이 되는 경우는 자, 어떻게 돼요? 태양과 비슷하거나 자, 그 이상의 뭘 가지고 있어야 돼요? 질량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충분한 중력 수축 에너지에서 최소한 1500만 켈빈 온도에 도달해야 수소의 핵융합 반응이 일어난다는 거야. 알겠지? 자, 그래서 원시별과 주결성 구분 좀 잘 해둬. 그리고 이 원시별은 점점 계속해서 어떻게 되니? 커져 나갈 거예요. 알겠지? 자, 그런데 자, 이 별 있지, 별. 주결성. 자, 이제 주결성이면 자, 이 별의 특징은 첫 번째 특징은 뭐냐? 수소의 핵융합 반응이야. 주결성의 특징은. 자, 그럼 두 번째 특징이 뭘까? 두 번째 특징. 크기가 일정하다는 거야. 크기가. 그러니까 별의 우리 태양의 크기 변하니 안 변하니? 안 변하잖아. 그러니까 크기가 일정해야 돼. 그러면 자,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중심 여기 태양 있어. 자, 별 있어. 별 주결성.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니까 온도가 굉장히 높잖아요. 그러니까 요 안에 이제 기체로 이루어졌으니까 자, 이 기체들이 나가려고 하는 압력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우리는 기체 압력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밖으로 나가려는 기체 압력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자꾸 이제 팽창하려고 하는 압력이야. 팽창하려고 할 거야. 하지만 기본적으로 어떻게 돼? 중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중력 수축하려는, 그치? 수축하려는 압력, 힘이 있겠지? 그래서 이쪽으로 수축하려는 자, 중력에 의한 압력이 있을 거예요. 알겠지? 주결성이 딱 되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이 기체의 압력과 수축하려는 중력의 압력이 같아져 버린다. 그래서 나가려고 하는 압력과 줄어드는 압력이 같아지니까 어떻게 돼? 자, 주계열성의 크기는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야. 자, 알겠네? 요 관계 잘 봐도. 그래서 자, 우리가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아, 별이란 것이 이렇게 만들어지는구나. 별이란 것이. 자, 여기서 이해 안 되는 거 있어? 다 이해되지? 그래. 잘 봐도. 이게 우리가 수소의 핵융합 반응이라고 했잖아. 그치? 자, 이 핵융합 반응은 뒤에 이제 그 우리 통과 2 2학기 때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물리 파트에서도
핵융합 반응 나와. 핵분열하고 같이 묶어서. 알겠지? 그래서 그 특수상대성 이론에서 질량과 에너지 관계에서 이제 핵융합 반응이 나오는데, 자, 이 핵융합 반응이, 자, 이거는 이제 핵에서 반응이 되는 거야. 그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려면 일단은 원자가요, 원자 핵과 전자 상태로 분리가 돼야 됩니다. 알지? 그래서 분리가 되려면은 이때는 엄청난 크기의 에너지를 흡수를 해야 돼요. 에너지를 흡수해야 돼요. 그래서 태양에서는 자, 태양의 압력 하에서 자, 최소한의 1500만 켈빈 온도에 도달하게 되면은 얘네들이 이렇게 분리가 된단 말이야. 그래서 분리가 된 상태를 우리는 얘를 뭐라고 하냐면은 플라즈마 상태라고 그래. 그래서 이렇게 플라즈마 상태가 된 상태에서 원자핵끼리 충돌하면서 융합이 되는 거야. 알지? 그러면 우리가 인공태양을 만들 겁니다. 인공태양. 그 이제 그 지구에서 만드는 거잖아. 그럼 태양 같은 경우 태양의 그 내부 압력이라는 압력 하에서 자, 최소 1500만 켈빈 온도가 되면은 자,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요. 그럼 이제 인공태양은 있잖아. 지구에 사는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압력을 아무리 올린다 하더라도 올릴 수 있는 압력에 한계가 생겨버려. 왜냐하면 이 압력을 버틸 수 있는 챔버, 자, 그러니까 용기, 알겠지? 반응 용기가 한계가 돼 있어. 그 압력을 버틸 수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버틸 수 있는 압력은 태양보다는 훨씬 더 엄청나게 적을 거라는 거야. 그러면 플라즈마를 만들려면 결국 뭐를 높여야 돼요? 이 한계 때문에 온도를 올려야 돼요. 최소한 1억 켈빈 온도 이상. 알겠지? 그래서 인공태양의 온도는 1억 켈빈 온도 이상이다. 지금 이제 전 세계에서 이제 인공태양 지금 실험하고 있잖아. 그치? 그래서 우리가 K-스타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데, 자, 지금 인공태양의 목적은 뭐냐면은, 이제 했을 때 중요한 건, 이 압력의 한계를, 최대한 그 버틸 수 있는 압력의 크기를 높여야 돼요. 높이는 챔버, 용기를 만드는 것이 일단 하나의 목표가 있고, 그 다음에 1억 켈빈 온도에 도달했을 때 이 1억 켈빈 온도를 얼만큼 유지할 수 있는 유지 시간이 있어야지. 왜? 얘가 유지가 돼야 그 유지되는 동안 핵융합 반응에서 에너지를 얻을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이제 목적은 요 압력을 높이는 거와 그 다음에 1억 켈빈 이상의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시간을 얼만큼 늘릴 거냐. 그 시간이 결국은 에너지를 얻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은 다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 알지?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 유지 시간을 쭉쭉쭉 해가지고서 전 세계에서 제일 이제 많이 늘렸거든? 근데 얼마 전에 또 중국에서, 자, 우리나라보다 더 시간을 더 많이 늘렸대. 유지했대. 라고 발표했어. 근데 중국이니까 모르지. 알 수가 없지. 자, 어쨌든 간에 자, 바로 이제 이런 거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핵융합 반응이 일어난다는 거지. 그러면 핵융합 반응은 원자가 뭐가 돼요? 플라즈마 상태가 돼야 돼요. 자, 그럼 이 플라즈마 상태가 될 때, 자, 수소 같은 경우는 최소한 1500 켈빈 온도에 도달해야 돼요. 태양의 압력에서. 자, 헬륨이 플라즈마 상태가 되려면요, 태양의 압력에서 최소한 1억 켈빈 온도가 돼야 돼요. 알지? 자, 요 숫자 잘 기억해도, 요 숫자 잘 기억하고 있어야 돼. 알지? 그래서, 헬륨의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1억 켈빈 온도가 필요하다. 자, 그러면 핵융합 반응도 일어나고, 그러면 핵분열도 일어나잖아. 자, 핵융합은 무거운 원자 핵이 만들어지는 과정이고요. 핵분열은 가벼운 원자 핵으로 쪼개지는 과정이에요. 자, 핵자가 뭐니? 핵자.
핵자. 핵에 들어있는 입자야. 그러니까 이 핵자는 그냥 양성자, 중성자가 되는 거예요. 알겠니? 그래서 우리가 핵자 수하게 되면은 양성자 수와 중성자 합한 거니까 이게 바로 뭐가 돼? 이게 바로 질량수가 되는 거야. 알겠지? 바로 이제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지금 내가 이제 그래프 하나를 그릴 거다. 자, X축이 핵자수입니다. 즉, 질량수가 되겠죠. 자,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갈수록 어떻게 돼요? 무거워진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Y축은 핵자당, 즉, 다시 말해서 양성자나 중성자 한 개당 결합 에너지야. 알지? 그리고 이 결합 에너지는 방출하는 에너지입니다. 알겠지? 그러면 우리가 에너지를 방출한다는 얘기는 에너지 그래프에서 어떻게 돼요? 자, 요렇게 간다는 얘기지. 맞니? 그러니까 에너지가 낮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만큼 이제 방출한다는 얘기고, 그러면 얘하고 얘 중에서 누가 더 안정한 거야? 얘가 안정하다는 얘기예요. 에너지가 낮은 쪽이 안정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핵자당 방출하는 결합 에너지를 보면은 자, 여기가 수소예요. 자, 여기가 헬륨이에요. 그래서 쭉 가서 여기가 뭐 탄소가 되고요. 자, 쭉 가가지고서 여기가 철입니다. 그러니까 수소부터 철까지는 얘네들은 무거워질수록 방출한대. 즉, 일로 갈수록 에너지를 방출하기 때문에 자, 일로 갈수록 어떻게 돼? 안정해지는 거야. 알겠니? 그런데 여기가 철이지. 자, 그 다음에 쭉 가면 여기가 납이 되고 쭉 가면 여기가 우라늄이 됩니다. 알겠니? 우라늄. 그래서 자, 우리가 자연계에서 존재하는 원소 중에서 제일 무거운 원소가 우라늄이에요. 우라늄. 그리고 나머지 원소는 우리가 이제 인공적으로 합성한 원소야.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 반대로 요렇게 갈수록 어떻게 돼요? 방출하는 에너지가 커지지. 그러니까 일로 갈수록 안정해지는 거야. 그러면 핵반응에서 가장 안정한 것은 뭐야? 철이야, 철. 그래서 철이기 때문에 자, 별에서 생성되는 가장 무거운 원소는 뭐다? 철이 된다. 맞지? 철이 되고, 그래서 요렇게 가는 과정은 핵융합 반응이고, 자, 이렇게 가는 과정은 핵분열 과정이 되는 거야. 그래서 수소로부터 철까지 핵융합 될 때, 이때 에너지를 방출하고, 그 방출된 에너지를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거지. 이게, 그치? 자, 그러면 우라늄부터 시작해서 철까지 핵분열이 일어날 때 에너지를 방출하고요. 이때 방출된 에너지를 우리가 이용해서 원자력 발전 이용하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핵융합이라는 것이 왜 이제 핵융합이 일어나냐? 왜 수소부터 시작해서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냐? 자, 수소부터 시작해서 철까지 가는 과정에서는 핵융합이 안전하기 때문에. 그때 플라즈마 상태에 해당하는 압력과 온도의 조건에 도달하면 각각의 원소들은 자, 이렇게 플라즈마로 바뀌면서 원자끼리 충돌해서 뭐가 된다? 무거운 원소로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거야. 알겠지? 바로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요 숫자 반드시 기억해도 이게 우리가 왜 별의 내부에서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냐? 왜 수소가 핵융합 반응해서 헬륨이 되냐라는 거지. 그치? 바로 요 관계에 의해서 생겨나는 거야. 그리고 별의 내부에서는 왜 무거운 원소가 철밖에 없냐? 철이 제일 무거운 원소야. 별의 내부에서 만들어진 원소 중에. 그 왜 철이냐? 자, 철보다 더 무거운 원소는 오히려 어떻게 돼? 융합되는 건 불안정한 거거든요.
그럼 얘네들은 매우 불안정하기 때문에 자, 여기서 이렇게 가는 과정은요. 오히려 에너지를 자, 얘가 요로 되는 동안은 방출된 에너지가 줄어든다는 얘기는 더 많은 에너지를 흡수해야 돼요. 그래서 요 과정은 자, 철에서 우라늄으로 융합되는 과정은 굉장히 매우 큰 에너지를 흡수해야지만이 자, 철에서 우라늄으로 만들어질 거야. 그럼 이 매우 큰 에너지는 언제 생기냐? 이 매우 큰 에너지는 별의 내부에서는 얻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어디에서 얻어진다? 바로 초신성 폭발에 의해서. 폭발에 의해서 이 에너지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자, 별이 폭발했을 때, 초신성 폭발했을 때 철보다 무거운 원소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야. 이해됐니? 자, 저 그래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 그래프는 나중에 뒤에 나와. 핵융합하고 핵분열 에너지에서 이 그래프 또 나와. 그리고 이 그래프는 물리에서 이제 또 나오고. 맞지? 그래서 이 그래프 잘 봐도. 자, 그래서 별의 내부에서 만들어지는 과정은 핵융합이 일어나는 과정은 바로 요거다. 자, 수소 핵융합 반응은 태양 압력에서 최소한 온도가 얼마 돼야 돼요? 1500만 켈빈. 자, 헬륨의 핵융합 반응은 1억 켈빈 온도. 알겠지? 자, 꼭 기억하자. 됐니? 아, 그리고 자, 지금 이제 여기서 하나 더 얘기하면은 우리가 이제 주계열성을 구분할 거예요. 자, 어쨌든 원시별에서 주계열성으로 왔잖아요. 그치? 그럼 이 주계열성을 우리가 두 개로 나눌 거야. 근데 기준이 바로 뭐다? 태양이다. 자, 태양과 비슷한 질량의 별이 있을 거고, 태양보다 훨씬 큰 질량의 별이 있을 거예요. 자, 이게 훨씬 크다는 얘기는 보통 한 6배에서 자, 뭐 10배, 20배 막 이렇게 됐을 때.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10배하고 20배는 굉장히 차이가 나요. 왜? 10배는 마지막이 진화 과정에서 제일 마지막이 뭐야? 중성자 별이고, 이게 16배, 20배가 되잖아. 그럼 그 마지막 단계가 뭐가 돼? 블랙홀이야. 블랙홀. 그래서 이 질량이 클수록 블랙홀의 형태로. 그래서 어느 이제 최소 블랙홀이 될 수 있는 최소 질량이면 블랙홀의 크기가 작아. 근데 이것이 태양보다 질량이 뭐야? 몇백 배, 몇천 배 크잖아? 그럼 상상도 못한 큰 블랙홀이 만들어지는 거야. 바로 이제 이렇게 됐어. 그러면 주계열성은 그 별의 일생에서 약 90%를 차지합니다. 알겠니? 자, 90% 차지해요. 알죠? 그러면 이 주계열성 할 때 그 기간은 자, 얘를 A라고 하고 얘를 B라고 할게. 자, A하고 B 누가 더 길까? 주계열성의 기간은 A하고 B 누가 더 길까? 자, 태양과 질량이 비슷한 별과 태양보다 훨씬 더 큰 질량의 별이 있어. 그 얘네들 주계열성의 기간이 있을 거 아니야? 이제 원시별의 주계열성이 됐어. 그럼 그 주계열성의 기간을 보게 되면 그 기간이 둘 중에 누가 더 길냐 이 얘기야. 길까? 얼핏 보면 질량이 큰 놈이 더 길 것 같지? 아니, 더 짧아. 질량이 클수록 더 짧아요. 왜냐면 이게 질량이 훨씬 크다는 얘기는 수소의 양이 B가 훨씬 더 많아. 그럼 이 수소는
별의 에너지원이 되는 연료잖아. 그러니까 연료가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핵반응할 때 그 큰 크기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어떻게 돼요? 이 핵융합 반응이 B가 훨씬 더 빠르게 많이 진행이 돼요. 무슨 얘기 알겠니? 그래서 이게 많다 보니까 이 수소의 핵융합 반응 자체가 자, A보다 B가 훨씬 더 빠르게 진행이 된다. 반응 속도가. 그러다 보니까 수소가 더 빨리 소모가 돼버려, 오히려. 수소가 더 빨리 소모가 돼.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 우리가 한쪽에서 노즐 해가지고서 불을 붙여. 자, 아니면 이 공간에, 자, 우리 도시가스. 자, 가스를 요 안에 다 채운데 불을 붙여봐. 어떻게 돼? 얘는 그대로 계속 나올 때까지 타겠지? 근데 안에 가득 채워서 얘는 한꺼번에 불이 붙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얘는 아예 수소가 워낙 많다 보니까 이 핵융합 반응 속도가 굉장히 빨라. 그래서 수소가 확 다 타버려. 핵융합으로 다 바뀌어버려. 그래서 온도가 한꺼번에 급격히 올라갑니다. 그래서 1억 켈빈의 온도가 되는 온도가 도달하는 것이 얘가 더 빨라요. 자, 그러면 헬륨도 얘가 더 많겠죠? B가? 그러니까 헬륨도 한꺼번에 어떻게 돼요?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요. 온도 더 올라가겠지? 그럼 또 어떻게 돼? 헬륨이 또 핵융합 반응이 또 일어나. 그래서 탄소가 될 거고요. 자, 이 시간이 굉장히 짧게 일어난단 말이야. 그래서 주결성의 시간이 질량이 크기 때문에 더 오래 걸릴 거라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어떻게 돼? 더 짧아진다. 기억해. 알겠지? 이거 문제 나와요. 되게 헷갈려. 그래서 이제 주결성 때 이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진화가 되고 그 과정에서 어떻게 원소들이 만들어지는지 자, 볼 건데 자, 여기 나오네. 별의 질량이 클수록 자, 온도가 왜냐면 핵융합 반응이 훨씬 더 많이 일어나잖아. 그러니까 온도가 계속 더 높아질 거야. 더 높아지면은 계속 무거운 원소들이 플라즈마 형태로 만들 수 있는 온도가 에너지가 공급이 되니까 계속해서 무거운 원소가 생성이 된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어디까지 만들어지냐면 철까지 생성이 됩니다. 알겠지? 자, 그리고 자, 질량이 클수록 핵융합 반응이 더 활발하게 일어나니까 질량이 작은 별보다 더 빨리 별의 일생을 마친다. 그래서 주결성 기간도 더 짧아진다. 자, 됐죠? 자, 그래서 먼저 태양과 질량이 비슷한 별. 자, 태양과 질량이 비슷한 별은 순서가 자, 주계열성 그리고 거성이 돼. 그러니까 거성은 별이 커지는 거야. 팽창하는 거야. 근데 적색 거성이 돼. 적색을 띠고 그래서 이 상태에서 자, 바깥쪽에 있는 대기 부분은 자, 빠져나가면서 성운으로 들어가. 그리고 안쪽의 중심부는 작은 외성으로 바뀌어버린다. 자, 이 순서가 있는데 자, 일단 자, 하나씩 봅시다. 자, 지금부터 이제 뭐냐면은 수소의 핵융합 반응이 다 끝났어요. 그렇죠? 그래서 수소의 핵융합 반응이 다 끝나니까 중심, 그 태양의 중심에는, 그러니까 별의 중심에는 수소가 없죠. 자, 수소가 없으니까 중심에는 뭐냐면 헬륨이 모여버릴 거예요. 그래서 헬륨이 모여서 자, 이게 수축이 딱 이제 헬륨 모인 상태에서 자, 헬륨이 수축이 된다. 그럼 헬륨이 수축하면은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중력 수축 에너지가 발생이 될 거야. 그래서 어떻게 돼요? 온도가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온도가 올라가면서 바깥쪽으로 열이 전달되겠지. 그러면 여기가 이제 우리가 핵이라고 하면 자, 여기가 이제 수소가 없어졌으니까 바깥쪽에 요 핵에 자, 요 부분 자, 이제 우리가 껍질 부분이라고 해요. 껍질 부분. 그래서 핵에 있는 껍질 부분에
수소가 있는데 온도가 올라가면서 얘가 다시 1500만 켈빈 온도에 도달하게 돼. 그러면 이 껍질 부분에서 바로 뭐가 일어난다? 수소의 핵융합 반응이 일어날 거야. 알지? 그러니까 중심부는 자 헬륨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껍질에 있는 수소의 핵융합 반응이 일어난단 말이야. 자 그러면 이 핵융합 반응에 의해서 어떻게 돼요? 이 외곽이 온도가 높아지니까 자 핵융합 반응에 의해서 온도가 높아지니까 팽창이 돼버려요. 자 팽창이 됐다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거성이 되는 거야. 알겠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과정을 이제 순서대로 보면은 자 수소의 핵융합 반응이 중단이 돼. 중심부 자 중심 핵에서 자 수소의 핵융합 반응이 자 중단이 돼요. 그러면서 중심부에는 헬륨이 축적이 될 겁니다. 그래서 축적이 되면서 어떻게 돼요? 중력 수축 에너지가 발생이 되고 그래서 온도가 올라가면서 껍질 부에 있는 수소의 핵융합 반응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치? 그렇기 때문에 자 바깥쪽 대기 또는 우리가 외곽이라고 하지. 그래서 대기의 온도가 올라가면서 대기가 팽창하게 되는 거야. 자 팽창하게 되면 이제 우리는 이것을 거성 단계라고 해. 그렇죠? 그러면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거성 단계가 됐어. 근데 대기가 팽창하니까 부피가 커지잖아. 그럼 결국 무슨 일이 발생하냐? 부피당 열의 크기가 줄어들어요. 부피가 커져버리고 거성이 돼버리니까 부피당 열의 크기가 줄어드니까 그 외곽 대기의 온도가 낮아져요. 다시. 맞지? 그래서 다시 낮아지면서 온도가 낮아지니까 어떻게 될까? 우리 가시광선 보면 빨주노초 파남보가 있으면 자 일로 갈수록 파장이 길어지고 일로 갈수록 파장이 짧아지잖아. 자 얘가 에너지가 작아지고 얘가 에너지가 높단 말이야. 저 에너지가 작다는 얘기는 상대적으로 온도가 낮아진다는 얘기고요. 자 보라색 파란색 쪽은 상대적으로 온도가 높다는 뜻입니다. 알겠니? 자 그러다 보니까 대기의 온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어떻게 돼? 적색의 형태로 바뀌어버려요. 대기는. 알겠니? 그래서 적색 거성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야. 그렇지? 자 그래서 여기가 대기가 팽창하면서 부피당 열의 크기가 줄어들어.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은 대기에서는 에너지가 넓은 공간으로 퍼져나가는구나. 분명히 수소 핵융합 반응하니까 에너지가 많아질 거 아니야. 근데 이게 더 넓은 공간이니까 그치? 구니까 입체잖아. 그러니까 조금씩 이렇게 반지름이 조금만 늘어나도 어떻게 돼? 이 부피는 훨씬 더 커져버리니까 그래서 에너지가 분산된다라는 표현을 쓴다. 알겠니? 그래서 부피당 열이 줄어든다는 얘기는 껍질층에 있는 수소의 핵융합 반응에 의해서 발생하는 에너지가 분산이 된다. 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바깥쪽은 자 가시광선 중에 적색을 띠는 형태로 바뀌면서 그래서 적색 거성으로 바뀌어. 이제 이런 식이 되겠지. 자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되니까 결국은 이제 어떻게 되냐? 여기하고 여기 사이에 온도 차이가 생기잖아요. 그쵸? 그래서 온도 차이가 생기면서 이제 대류가 이제 발생하면서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표면 온도는요.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자 표면 온도는 계속해서 낮아지게 돼. 그렇지? 그래서 이제 이 과정이 자 되는 거지. 자 그러면서 자 요게 이제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잖아. 껍질층에. 그래서 이제 껍질부에서 이제 자 수소의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면서
자, 에너지를 대기 쪽으로만 보내는 게 아니라 다시 중심 헬륨의 핵에다가도 보낼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핵융합 반응에 의해서 그 중심부의 온도가 올라가게 돼. 자, 안 그래도 수축하면서 온도가 올라갔는데 또 껍질에 있는 그 수소 핵융합 반응에 의해서 중심부 온도가 올라가고 얘가 1억 켈빈 온도에 도달하게 되면 자, 이때 이제 뭐가 나타난다? 헬륨이 플라즈마가 되고 아까 온도 내가 알려줬잖아. 그치? 그래서 헬륨의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요. 그래서 헬륨의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면서 뭐가 만들어지냐면 탄소가 생성이 돼요. 자, 이 탄소가 생성이 돼서 얘가 이제 중심부에 놓여지겠죠. 그치? 그래서 중심부에 탄소가 놓여지고 그 다음에 헬륨이 오게 되고 그러면서 자, 이 과정에서 이제 여기는 수소는 매우 희박하니까 이제 온도가 1500만 켈빈 유지를 못하니까 여기는 이제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지가 않아. 알지? 그래서 요 상태를 이제 이루게 되는 거지. 알겠니? 그래서 요 상태로 자, 유지가 계속된 상태에서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은 더 이상 이제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지 않잖아. 그치? 그러니까 핵융합 반응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으니까 요 탄소는 무겁기 때문에 얘가 이 탄소가 자, 다시 수축이 됩니다. 그리고 수소하고 헬륨은 가벼운 기체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자, 우주 공간으로 방출이 돼요. 알겠니? 자,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이제 핵융합 반응이 딱 중단이 됐어. 알지? 헬륨도 웬만한 거 다 소비가 되고 탄소가 만들어지고 자, 탄소가 핵융합 반응하는데 그만큼 온도는 도달하지 않는다는 얘기야. 그래서 여기서 탄소에서 끝나. 알겠지? 자, 탄소에서 끝난 다음에 자, 여기서 더 이상의 핵융합 반응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자, 온도가 내려가니까 탄소는 수축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수소 기체와 헬륨 기체는 우주 공간으로 방출하면서 얘네들은 자, 행성을 만들 수 있는 성운의 형태로 바뀌고요. 자, 요 중심에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얘네들은 자, 백색 외성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알지? 자, 이것이 태양과 비슷한 질량의 별에서 일하는 과정이야. 그래서 비슷한 질량에서 중심에서 뭐가 만들어진다? 탄소가 만들어진다. 물론 질량이 한 2배, 3배 크면은 약간 이제 어떻게 보면 탄소보다 조금 무거운 질소도 만들어질 수는 있지만 태양과 비슷한 질량에서는 탄소야, 탄소. 알겠지? 자, 여기까지 이해됐니? 그래서 이 과정을 잘 이해를 해라. 알겠지? 과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그다음에 외워야 돼. 자, 그럼 이제 태양보다 질량이 큰 별은 어떻게 될까? 그렇죠? 그래서 태양보다 질량이 태양보다 자, 매우 큰 별이야. 그래서 보통은 뭐 5배, 5배, 6배부터 시작해서 10배, 20배, 100배, 1000배 막 이렇게 갈 거야. 자, 일단 과정은 주계열성에서 자, 어쨌든 간에 핵융합 반응이 중단이 되니까 그치? 중단이 되고 자, 그리고 나서 헬륨이 수축이 되면서 온도가 올라가고 자, 그러면 껍질에 있는 수소 핵융합 반응은 똑같이 일어날 겁니다. 그러면서 대기가 팽창이 되면서 자, 팽창이 되는데 얘는 태양보다 질량이 거의 매우 크잖아. 그러니까 태양과 비슷한 질량이 커지는 거성보다 훨씬 더 커지기 때문에 초거성이 된다. 알겠지? 자, 초거성이 된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이제 초고성 상태에서 이제 계속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면서 무거운 원소들이 이렇게 만들어질 거예요. 자, 이렇게 만들어지다가 이제 핵융합 반응이 다 끝나게 되면은 초신성 폭발이 일어나게 돼. 자, 이게 이제 응축이 됐다 한 번에 빵 터질 거야. 알지? 그러니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뭉쳐.
뭉치다가 그 뭉쳐지는 힘에 의해서 어느 순간에 압력이 굉장히 커져가지고 빵 터져버려. 그런데 이제 하나는 중성자 별이고요. 하나는 블랙홀입니다. 알겠니? 그래서 여기는 태양보다 한 6배에서 10배 사이에 해당하는 별이 중성자 별이고요. 블랙홀은 10배 훨씬 이상이 됐을 때는 블랙홀로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질량의 차이가 나오는 거지. 자, 그러면 이제 똑같아. 얘도 마찬가지로 중심에 있는 수소 핵융합 반응이 중단이 되고 헬륨이 이제 축적이 될 거야. 핵에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어떻게 돼요? 자, 헬륨이 중력 수축이 일어나면서 중력 수축 에너지에 의해서 온도가 올라가고요. 똑같이 이제 껍질부에서 1억 켈빈 온도에 도달하면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면서 자, 어떻게 돼? 자, 대기의 온도가 올라갈 거고요. 자, 그래서 대기가 팽창하면서 이때 뭐가 된다? 초거성이 된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초거성이 되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바깥쪽, 자, 요거는 이제 빠져야 되겠지? 자, 빠지가 되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똑같아. 쭉 가가지고서 결국 이제 중심부에서는 뭐가 만들어지냐면은, 자, 일단은 탄소까지는 생성이 될 거야. 알겠지? 자, 탄소가 생성이 되고, 헬륨의 핵융합 반응에 의해서 이제 탄소의 핵융합 반응, 그러니까 수소 핵융합 반응한데 헬륨의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지? 자, 여기 탄소가 만들어지지? 그런데,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탄소가 와요. 그럼 이제 탄소 바깥쪽에 또 헬륨이 있겠지. 그치? 근데 이 온도가 훨씬 또, 1억 켈빈이니까 다시 또 어떻게 돼? 얘가 핵융합 반응이 일어날 거야. 핵융합 반응이 또 일어날 거야. 그러면 온도가 또 올라가겠지. 그러니까 그 중심에 있는 탄소의 핵융합 반응이 또 일어나요. 그럼 이제 탄소에서 이제 뭐가 되냐면은 탄소에서 자, 질소, 산소. 그래서 우리가 CNO라고 그래. CNO 사이클이라고 그래. 그래서 CNO가 되면서 계속해서 이제 온도가 계속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자, 규소가 되고 철까지 됩니다. 자, 그럼 철 이상은 더 이상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지 않아. 아까 왜? 핵자당 결합 에너지가 방출된 결합 에너지가 철이 제일 크지. 그 철보다 무거운 원소는 결합 에너지가 낮아지니까 핵융합을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왜? 그건 오히려 불안정한 거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중심에서는 철까지, 알겠지? 그래서 질소, 산소, 규소, 철까지 만들어집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래서 이제 철까지 만들어졌어. 그럼 이제 더 이상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지 않잖아. 그치? 그래서 더 이상 이제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단 말이야. 그럼 이제 자, 핵융합 반응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으니까 이제 핵융합 반응이 중단이 됐어. 그러면 이제 온도가 내려가겠지. 그래서 자, 요 대기의 압력은 낮아져요. 알지? 그리고 자, 그 중심부의 중력은 점점 커져 버립니다. 그래서 대기의 압력은 낮아지고 중심부의 중력은 커졌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이게 계속해서 뭉치면서 자, 밀도가 점점 커져. 알지? 그래서 밀도가 커지다가 어느 한계점에 도달하게 되면
한계점에 도달하면 얘네들이 너무나 뭉쳐버리는 거야. 너무나 뭉쳐버리는 거야. 그래서 한계점에 도달하게 되면은 이 중심부에서 자, 폭발이 일어난다. 터져버릴 거야. 이제 중력 한계로 그래. 그래서 그 중력 한계에 도달하면은 중심부에서 폭발이 일어난다. 우리는 이 폭발을 뭐라 하냐면은 초신성 폭발이라고 그래. 알지? 그래서 이 초신성 폭발은 중심부에서 뭉쳐서 그 밀도가 높아지고 중력을 자, 그 압축하는 요 힘이 너무 크다 보니까 압축하는 힘이 너무 크다 보니까 자, 이게 이제 어느 순간에 이제 이게 너무 크다 보니까 여기서 어떻게 반대쪽으로 밀어내는 힘들이 같이 또 생겨버리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용철 있잖아요. 용철. 누르면은 어떻게 돼? 이게 미는 힘이 있으니까 어느 순간에 이게 너무 커져 버리니까 이게 툭 튕겨져 나가듯이 알지? 용철이 이게 툭 튕겨져 나가듯이 자, 폭발하게 되면서 이때 한꺼번에 많은 에너지가 방출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많은 에너지가 방출이 되면서 철보다 무거운 원소가 생성이 돼. 알겠지? 그래서 이제 초신성 폭발이 일어날 거야. 자, 그래서 이렇게 무거운 원소가 생성이 돼. 오늘 운동했더니 허벅지가 아프다. 오랜만에 운동했더니. 자, 여기서 초신성 폭발이 일어나고, 자, 그랬을 때 다시, 자, 이 중심부를 다시 와. 중심부를 다시 와. 그러면, 자, 이 중심부에서는 아까 밀도가 엄청나게 커진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폭발이 일어나지만, 자, 그 중에서, 자, 이 중심부에서 중성자, 그리고, 자, 양성자와 전자가 모여서 다시 중성자가 되면서, 요 중성자들끼리 뭉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뭉친 거 빼고 나머지 폭발하면서 날아가. 알겠니? 그러니까 동시에 이것이 같이 일어나요. 같이 일어나. 알겠지? 그래서 이게 뭉치면서 자, 이 양성자와 전자가 다시 붙어서 중성자가 되면서 중성자끼리 뭉쳐. 그래서 뭉치면서 폭발하고도 자, 얘네들이 뭉친 중성자 별의 형태로 존재할 거야. 알겠지? 바로 이제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중심부에서 다시 자, 얘네보다 질량이 훨씬 더 큰 10배 이상 질량이 10배 이상 그래서 자, 태양보다 질량이 10배 이상인 경우에는 자, 얘네들 더 많아져 버리죠. 그치? 그러니까 더 많아져 버리기 때문에 자, 더 뭉칩니다. 그래서 상상도 못할 만큼의 아주 상상도 못할 만큼의 자, 밀도가 계속 커져 버려요. 그리고 거기에 따른 중력의 크기도 자, 같이 커져 버리면서 자, 이게 너무 잡아당기는 중력이 크다 보니까 주변의 물질과 빛까지 잡아당겨서 흡수하는 형태로 바뀌어 버려요. 그럼 이것이 바로 뭐야? 블랙홀이에요. 알겠지? 블랙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태양보다 질량이 매우 큰 별에서 이게 초시성 폭발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중성자가 뭉쳐서 중성자 별이 되고 자, 질량이 얘네보다 훨씬 더 크다면은
자, 얘네들이 더욱더 뭉치면서 주변에 있는 물질들을 계속 잡아당기는 거야. 상상도 못할 만큼의 중력을 가지고. 그래서 주변의 물질을 계속 흡수하고 빛까지도 흡수할 수 있는 천체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빛을 흡수하니까는 우리가 관찰했을 때 눈에 보이니 안 보이니? 안 보이지. 그래서 블랙홀이 되는 거야. 자, 바로 이제 이런 건데. 여기 조심할 거. 초신성 폭발에 의해서 중성자별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다. 알겠니? 그러니까 이제 그 초거성 상태에서 중심의 이 원자 중심부가 뭉쳐버리잖아. 그래서 이제 중심부가 뭉치면서 자, 그 안쪽에 중성자끼리 뭉쳐가지고서 중성자 별의 형태로 존재하는 것이 있고, 그 중성자 별의 형태로 존재할 수 있는 얘를 뺀 나머지 중심 부위는 폭발하면서 빠져나가고요. 초신성 폭발로. 자, 중성자들이 뭉쳐서 얘네들은 폭발하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그것이 중성자 별이 되고, 자, 질량이 더 큰 상태가 되면은 자, 이것이 중성자 별이 아니라 블랙홀의 형태로 존재하고 나머지 폭발하는 거야. 알겠니? 자, 이렇게네. 그러니까 중심부가 뻥 하고 터질 때, 초신성 폭발할 때 중성자 별을 남기고 폭발하고요. 질량이 훨씬 더 크면, 10배 이상 크면은 블랙홀이 되면서 폭발하면서 중심은 블랙홀로 바뀌고요. 알겠니? 자, 요런 거다. 자, 이해됐어?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무거운 원소, 그래서 요 순서 좀 기억해. 철, 규소, 그 다음에 산소, 탄소, 질소, 헬륨, 바깥쪽 수소. 알겠지? 그래서 여기는 어떤 상태야? 초거성 상태가 된다는 거지. 그래서 요 모양 좀 잘 봐야 됩니다. 자, 이거야, 이거. 자, 요 과정 다 이해됐어? 자, 이해해야 된다, 이거. 그래야지 우리가 제대로 풀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초신성 폭발에 의해서 밖으로 이제 우주 공간으로 빠져나간 얘네들은 성운이 되겠지. 그렇지? 그래서 그 나머지 이제 중심부 뺀 나머지 부분은 이제 성운이 될 거란 말이야. 자, 그럼 이제 우리 태양계를 태양계. 자, 이 태양계는 어떻게 생겼을까? 자, 우리 태양계를 만드는 재료가 된 성운은 행성상 성운일까요? 초신성 폭발에 의해서 만들어진 성운일까요? 태양계를 만드는 태양계의 재료가 되는 성운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이 성운은 자, 행성상 성운에 의해서 행성상 성운일까? 아니면 초신성 폭발로 만들어진 성운일까? 그치, 초신성이야. 왜냐면 행성상 성운은 어쨌든 간에 거기에는 그냥 수소나 헬륨이나, 그쵸? 자, 기껏해야 뭐 탄소 일부가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근데 지구를 구성하고 있는 물질에는 철보다 무거운 원소까지, 철까지 포함해서 철보다 무거운 우라늄까지 존재하잖아. 그러면은 그것은 결국 초신성 폭발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니까, 그래서 초신성, 자, 지금부터 약 50억 년 전 초신성 폭발로 만들어진 자, 성운이 있고, 자, 아까 그 주결석 만들어지듯이, 자, 이 상대적으로 밀도가 크고 온도가 낮은 부분에서 중력에 의해서 수축한다고 그랬죠. 자, 그럼 중력 수축하면서, 자, 얘네들은 덩어리를 이루고 있고요. 자, 이 덩어리는 계속해서 주위에 있는 물질을, 자, 성운 물질을 계속 흡수하겠죠. 자, 흡수하게 되면 물질이 들어가잖아. 자, 들어가는 과정에서 이 물질은 회전하게 됩니다. 알겠니? 그래서 회전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태양계 성운은 수축을 하고 회전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수축되면서 주변의 물질이 뭉쳐지는 과정에서 자, 들어가는 과정에서 회전하게 된다. 그렇지? 그래서 태양계 성운의
수축, 중력 수축에 의해서 자, 그리고 회전하게 돼. 그래서 회전하면서 자, 어떻게 돼? 얘는 계속 중심에 이제 어떻게 되니? 질량은 계속 커질 거야. 그러면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회전하면서 들어갈 건데 이렇게 회전하면서 이제 들어갈 건데 더 많이 점점 더 커지니까 어떻게 돼요? 잡아당기는 속력이 더 빨라지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회전되는 속도가 더 빨라집니다. 그 회전하게 되면 자, 이제 어떻게 돼요? 회전하게 되면 나가려고 하는 잡아당기는 힘도 있지만 나가려고 하는 원심력도 있겠지. 그래서 자, 옆에서 보면은 자, 이런 식으로 원반 형태로 이렇게 이제 원반 형태로 만들어질 거야. 왜냐면 나가려고 하는 원심력 때문에 두께가 얇아지거든.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이런 덩어리에서 어떻게 돼? 회전하니까 어떻게 돼? 옆으로 퍼져나가면서 얇아지면서 원반 형태로 바뀔 거란 말이야. 자, 이 과정에서 중심에서 뭐가 만들어진다? 원시 태양이 만들어져요. 알겠니? 그래서 원시 태양을 중심으로 이제 어떻게 돼요? 자, 반시계 방향으로 돌 거야. 반시계 방향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알겠지? 자, 서에서 동 아니다. 반시계다, 반시계. 공전 방향. 그래서 반시계 방향으로 자, 계속 돌면서 자, 이제 여기에서도 군데군데 뭐가 만들어집니까? 성운들이 모여서, 그쵸? 성운들이 모여서 만들어져요. 이거를 우리는 미행성체라고 그래요. 자, 그리고 자, 이 원시 태양, 자, 이 태양에서 이제 여기 원시 태양은 이제 수소핵융합 반응이 없지. 그 얘는 결국 이제 중력 수축에 의해서 온도가 계속 올라가니까 어느 순간 이제 뭘로 바뀐다? 태양의 형태로 바뀔 거고요. 그럼 이 태양 주위를 이제 돌고 있는 이 미행성체들은 얘네들끼리 서로 충돌하게 돼요. 충돌하면서 미행성체가 점점 성장하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성장된 이 미행성체가 바로 뭐가 돼? 행성으로 바뀌어요. 맞지? 바로 이제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데, 그러면 요 태양이 이제 원시 태양에서 태양으로 가면서 자, 얘네들을 잡아당기겠죠. 그치? 자, 잡아당기겠지. 그러면 잡아당기니까 태양 가까이에서는 자, 이제 태양에서 가까울수록 자, 두 가지입니다. 자, 태양이 잡아당긴 인력. 자, 우리가 그냥 태양의 중력이라고 하지. 알겠지? 태양의, 아니, 그냥 이게 태양 중력이라고 할게요. 태양 중력. 커지고, 자, 온도가 높아져요. 즉, 태양의 중력이 커지니까 가까울수록 무거운 원소라든가, 그치? 자, 무거운 물질.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 SiO2 같이 암석을 이루는 자, 이러한 것들의 양이 늘어나요. 태양에 가까울수록. 자, 온도가 높아지니까 어떻게 돼? 가벼운 원소, 기체들은 태양에서 멀어진다는 거야. 알겠니? 태양에서 멀어질 거야. 태양에서 멀어져.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 가벼운 원소는 주가 수소 헬륨입니다. 그쵸? 자, 수소하고 헬륨이 성갑 물질의 대부분을 차지해요. 그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자, 이 무거운 원소나 물질들은 소량으로 존재하고 있어. 자, 대부분의, 이게 이제 소량이 아니라 얘네들은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요렇게 해서 만들어진 행성은 작은 크기의 행성이 된다. 알겠니? 자, 요렇게 해서 만들어진 행성은 큰 크기의 행성이 된다. 그래서 이 작은 크기의 행성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 지구형 행성이라고 부르고, 그치? 큰 크기의 행성을 뭐라고 그래? 목성형 행성이라고 부르는 거야. 자, 이해됐습니까? 바로 이거야, 이거. 그치? 그래서
자, 태양계가 만들어지는 과정. 자, 당연히 태양계 성운, 초신성 폭발로 만들어진 태양계 성운이 자, 응축이 되고요. 뭉쳐서 중력 수축에 의해서 이제 어떻게 돼? 잡아당기고 중심의 덩어리는 원시 태양으로 바뀌면서 자, 회전하게 되겠지. 그래서 원시 태양이 되면서 회전하니까 자, 나가려고 하는 원심력에 의해서 어떻게 돼? 납작한 원반 형태로 바뀌어 버립니다. 원반 형태로 납작해져요. 그래서 자, 수축 회전 다음에 뭐야? 원시 태양하고 원반이야. 납작해져. 그래서 납작해진 상태에서 이 원시 태양은 태양으로 바뀌고 다시 말해서 뭐야? 수소의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고요. 그렇죠? 그래서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면서 태양으로 바뀌고요. 46억 년 전에. 자, 그리고 나서 자, 이러한 어떤 성운에 있는 이 입자들이 뭉치면서 여기 또 작은 입자들이 만들어지고 이 입자들은 점점 어떻게 커지면서 이제 미행성체라는 형태로 바뀌고 이 미행성체들이 서로 충돌하면서 이 미행성체는 점점 커져 버린다. 이때 이제 얘네들의 일정 크기가 되면서 자, 어떻게 돼? 일정한 궤도면을 통해서 태양을 돌면 우린 그것을 행성이라고 부르는데 자, 태양에서 가까울수록 중력이 크니까 무거운 원소 또는 이제 물질들, 암석을 이루는 거 대신 얘는 소량이야. 그래서 지구형 행성이 만들어지고 가까울수록 자, 온도가 높아지니까 어떻게 되니? 가벼운 수소나 헬륨 자, 그 다음에 물 같은 경우 수증기 형태로 날아가겠죠? 그치? 그 다음에 뭐 메테인이나 이런 기체들이 이제 태양에서 바깥쪽으로 밀려간단 말이야. 자, 밀려가면서 대신 얘는 많은 양을 차지하니까 어떻게 돼? 얘네들로 이루어진 미행성체는 그 크기가 점점 커져. 그 커지면서 어떻게 더 많이 또 주위에 있는 물질을 더 많이 흡수하겠지. 그래서 매우 큰 크기의 목성형 행성이 만들어지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지구형 행성은 말이야. 그 양이 적기 때문에 자, 위성이 없거나 적어. 알겠지? 근데 목성형 행성은 질량이 매우 크니까 잡아당기는 힘이 너무 강해. 그 주위에는 웬만한 것들을 잡아당기다 보니까 자, 행성으로 끌려가지 않고 행성의 공전 궤도면 행성을 놓고서 그 공전하는 그 궤도면에 이러한 미행성체들이 떠다니고 있단 말이야. 그것이 바로 뭐야? 행성이 되는 거, 위성이 되는 거고. 그래서 목성형 행성은 위성이 너무 많고. 그래서 토성이나 이런 데는 어떻게 돼요? 그것들이 그치? 너무 많이 또 떠돌아다니니까 얘네들이 뭐야? 고리 형태를 이루고 있잖아. 행성고리. 바로 요렇게 얘기할 거야. 자, 됐습니까? 자, 이제 지구 만들어진 거 볼게. 자, 그러면 이제 지구는 어떻게 만들어졌냐? 아니, 당연히 미행성체들끼리 충돌하면서, 그치? 그래서 미행성체들이 충돌하는데, 자, 무거운 원소와, 자, 암석으로 이루어진 미행성체들이 충돌하면서, 그래서 어느 순간에 원시 지구가 만들어집니다. 알겠니? 근데, 이 원시 지구는 이 충돌에 의해서 어떻게 돼? 온도가 굉장히 높잖아. 그래서 얘네들은 자, 이런 무거운 원소나 암석이 액체 상태야. 그래서 액체 상태의 마그마 형태로 이룰 거예요. 액체 상태의 마그마 형태로 이룰 거예요. 그래서 액체 상태의 마그마 형태로 이루면서 자, 이 액체 상태에서 이제 어느 순간에 이제 무거운 원소들이 중심으로 끌려가겠죠. 그래서 중심에 철이나 니켈 같은 무거운 금속이 들어간단 말이야. 몰려버린단 말이야. 그치? 자, 지각에서 제일 많은 금속이 뭐니? 지각에서 제일 많이 존재하는 금속은 알루미늄이다. 알겠지? 근데 지구 전체에서 봤을 때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금속은 철이에요. 철이에요, 철. 그래서 철과 니켈이 들어가면서 핵을 이루고 있고요. 그래서 무거운 금속이 가라앉으면서
이제 가라앉으면서 이제 철과 니켈 같은 것이 들어가서 핵이 되고 나머지 가벼운 원소들, 자, 가벼운 원소들이 이제 어떻게 돼요? 멘틀을 이룬다는 거예요. 멘틀. 그래서 핵과 멘틀로 분리가 된다. 그래서 원시 지구가 만들어졌지? 자, 그리고 나서 핵과 멘틀이 분리가 돼.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자, 어떻게 돼? 미행성체 충돌이 줄어들고요. 자, 운석이라든가 자, 소행성의 충돌이 줄어들어요. 그러면 결국 온도가 어떻게 돼요? 내려가겠지. 그러면 내려가면서 자, 대기 중에 있는 수증기가 뭐가 돼? 물이 되면서 비로 내릴 거예요. 알겠니? 그러면서 바다를 이루고 원시 바다를 이루고 알겠지? 자, 식으면서 어떻게 돼? 요게 있는 멘틀에서 자, 요러한 암석의 성분이 있을 거 아니야.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가벼운 원소들, 산소라든가 탄소라든가 이런 것들, 그치? 마그네슘 이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가벼운 원소들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얘네들이 식으면서 이제 뭐야? 지각이 형성이 돼버린단 말이야. 그렇지? 그래서 원시 지각과 바다가 만들어지는 거야. 맞지? 바로 이제 이런 식으로. 그리고 나서 이 원시 바다에서 최초의 생명체가 탄생하게 돼요. 지금부터 약 32억 년 전 성캄브리아 시대에서 최초의 생명체가 만들어지고 자, 그리고 나서 쭉 시간이 지나다가 어떻게 돼? 광합성하는 세균, 남조류가 생성이 되면서 공기 중에 이제 산소가 많아지게 되고 자, 그 산소에 의해서 대기의 구성이 바뀌어버리지? 대기의 조성이 바뀌면서 이 산소가 많아지면서 오존층이 생겨버려. 그럼 그 오존층에 의해서 자외선이 차단되니까 고생대 중엽, 육상 생명체가 나타나게 되고, 그치? 아,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우리가 지질시대랑 같이 연결해가지고 뒤에 또 나온다는 거지. 됐니? 자, 이게 지구가 만들어지는 과정이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지구형 행성하고 목성형 행성 아까 했지? 자, 지구형 행성은 암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지표면이. 자, 목성형 행성은요, 암석이 없어요. 지각이 없어요. 가벼운 기체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자, 그러면 그 차이는 뭐라고 그랬어? 무거운 물질, 무거운 원소는 태양 가까이에 끌려가서 뭉쳐서 미행성체가 되고 가벼운 원소, 수소나 헬륨, 메테인, 수증기 얘네들은 자, 온도가 높으니까 어떻게 돼요? 탈출하면서 태양으로서 멀어지면서 뭉쳐서 미행성체가 되고. 근데 우리가 성간물질에서 성운에서 제일 많이 존재하는 게 수소가 헬륨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무거운 원소는 그 양이 적기 때문에 지구형 행성은 크기가 작고 자, 목성형 행성은 양이 많은 수소나 헬륨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크기가 크고. 그치? 자, 그래서 우리가 지구형 행성과 목성형 행성. 자, 지구형 크기가 작죠? 크죠? 질량 작죠? 크죠? 하지만 밀도는 무거운 암석이고 얘는 기체이기 때문에 밀도는 반대야. 알겠지? 자, 그래서 표면은 지구형은 암석으로 돼 있지만 목성형은 기체다. 자, 암석이 없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지구형 자체는 볼이나 위성수가 없거나 적어요. 당연하지. 왜? 지구형 행성을 만들 수 있는 원소나 물질들의 양 자체가 적었기 때문에. 하지만 목성형 행성을 이루는 물질, 원소들이 많기 때문에 당연히 그 주위에 볼이라든가 자, 위성들이 많을 수밖에 없다. 그치? 바로 이제 이렇게 우리가 구분할 수가 있어. 그래서 요 관계 잘 보고요. 자, 그러면 지구형하고 목성형 중에 중력의 크기는 누가 더 커요? 내가 하나 뚝 질문할게. 자, 중력의 크기는 누가 커? 지구형하고 목성형. 중력의 크기는. 목성이지. 중력의 크기는
이게 만유인력이야. 그치? 자, 만유인력은 질량의 곱에 비례하잖아. 그러니까 질량이 목성형이 훨씬 더 크잖아요. 그래서 중력도 목성형이 훨씬 더 커요. 알겠죠? 그래서 중력의 크기는 목성형이 지구형보다 훨씬 더 커. 상상도 못할 만큼 크다. 자, 그 다음에 이 그래프 잘 나오지? 자, 밀도는 지구형이 크지만 반지름은 작고, 자, 목성형은 크지만은 반지름 질량 크지만 오히려 밀도는 작고. 그래서 이 둘의 차이점 구분 꼭 해줘야 됩니다. 자, 됐니? 자, 그 다음에 자, 지구나 생명체를 구성하고 있는 물질은 결국 어디에서 온 거야? 우주에서 온 거야. 그치? 자, 빅뱅에서 자, 수소하고 헬륨이 만들어지고, 자, 별과 은하의 탄생이 되고 별의 진해와 초시성 폭발에 의해서 이제 어떻게 돼요? 지구상에 존재하는 자, 모든 원소들이 만들어지고, 맞니? 자, 특히 별의 진화에서는 어디까지 만들어진다? 철까지 만들어지고, 자, 초시성 폭발에서 나머지 무거운 원소가 만들어지고요. 그래서 태양계가 만들어지고, 태양계와 지구가 만들어지고, 지구의 생명체가 만들어졌으면 얘네들의 원소는, 구성하는 원소는 결국 뭐야? 여기에서 온 거잖아요. 맞니? 그래서 우주에서 온 거야. 우주에서. 책. 자, 요 그림 잘 봐야 돼. 딴 거 없어. 자, 지각과 지구는 달라. 맞지? 자, 지각에서 가장 많은 거는 산소, 규소야. 왜? SiO2, 규산염, 광물. 알겠지? 자, 지각의 80% 이상은 규산염 광물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많은 게 산소하고 규소가 될 수밖에 없겠죠. 자, 그 다음에 금속 중에서는 알루미늄이에요. 자, 철은 알루미늄 다음으로 많아. 맞지? 근데 이 철의 형태는 순수한 철의 형태가 아니라 얘는 자, 뭐야? 철광석의 형태로 존재한다. 알겠니? 암석의 형태로 존재한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금속들은 거의 대부분은요, 산화물, 암석의 형태로 존재해. 암석의 형태로. 알지? 그래서 바로 이제 이렇게 되고. 자, 지구 전체로 보면은 제일 많은 게 뭡니까? 철입니다. 꼭 기억해. 맞죠? 그리고 그 다음에 산소, 규소가 되겠지. 왜? 멘틀도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그치? 그래서, 자, 지각에서는 알루미늄이고 철은 두 번째지만, 금속 중에서는, 그리고 전체적으로 따지면 철은 네 번째로 많아. 근데 지구 전체를 보면 누가 제일 많아? 철이 제일 많다. 알지? 왜? 핵을 이루고 있고. 그래서 철, 니켈, 철 같은 얘네들, 주로 철은 핵에 다 몰려있기 때문에. 그리고 액체 상태로, 외핵은 액체, 내핵은 고체라고 하는데, 얼마 전에 뉴스가 하나 나왔어. 어떤 이제 그 연구소에서 연구했는데, 야, 이거 지구 내핵도 액체일 가능성이 높다. 근데 우리가 액체라고 했을 때, 자, 하나만 내가 물어볼게. 자, 고체하고 액체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 응? 고체하고 액체. 구별할 수 있는 가장 큰 차이점. 우리가 눈으로 구별할 수 있는 거. 흐름의 성질이에요. 흐르려는 성질. 이걸 이제 다르게 표현하면은 유동성이라고 그래요. 유동성. 알지? 그래서 이제 영어로 이제 플루이드라고 그래요. 플루이드. 그래서 이 플루이드가 이제 뭐야? 유체란 뜻이야. 유체. 흐르는 물체. 자, 고체는 흐름의 성질이 없다. 액체는 흐름의 성질을 갖는다.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관찰할 때 흐르면 액체고 흐르지 않으면 고체야. 알지? 바로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 내핵도 고체가 아니라 내핵도 액체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막 발표한 거야. 근데 액체가 우리가 이렇게 막 하는 게 아니라 아주 천천히 움직이는 아주 느린 유동성을 갖는 상태다. 어쨌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나왔어. 알지? 바로 이제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우리 생명체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제 나중에 생명체 구성하는 원소 또 같이 이제 연결해서 이제 배울 겁니다. 자, 이거 우리가 그동안 했던 것들 쭉 정리한 거니까 자, 요거 이제 진도 나간다.